예. 그 총장님,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신뢰거든, 국민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이 감염병 등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계시는 질병청장님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총장님 이거 하시기 전에 올 2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3월 달에 인수위에 합류하시고, 그 다음에 인수위 로드맵, 감염병 대응 로드맵 100일에 대한 계획을 같이 정책적으로 만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보면, 그때 2월 달하고 지금하고 뭐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이라든지 뭐 방역 대응 체계라든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실 총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바뀌었거든요. 단위 하나 바뀐 거는 정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똑같은 조건인데 왜 필요했고 지금 왜 필요가 없는지. 거리두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 소신이 바뀐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2년 반 동안 아니 상황이 바뀐 거 없다니까요. 2년 반 동안 유행이 변하고 우리가 어떠한 근거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 대응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대통령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럼 그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제기도 해 주셔야 되고 제안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신뢰하거든요. 좀 그런 거 제고해 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100일 로드맵을 보면은 목표가 3개 있고 추진 방향이 4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근거 기반의 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국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해서 4차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30일 내에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미 9월 달이나 가야 나오죠,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모수가 적다고 하지만 어느 특정 집단은 10,000명 넘는 모수를 가지고 이미 검사와 조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당시보다 조금 더 국민 표준화해서 표준 샘플을 뽑아서 10,000명을 그러니까 10,000명 했다 그러는데 10,000명 한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10,000명 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게 솔직히 포장을 바꾼 거예요. 네. 하지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걸 내세웠어요. 이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 비상대응책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7월 말까지 선별 진료 70개, 그리고 원스톱 진료기관 10,000개를 하신다는데 지금 어저께까지 다 못 채우셨죠? 어저께까지 55개가 된 걸로 있고 원스톱 한 8,800개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현장 빨리 점검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현장을 신속하게 챙기겠습니다. 2월 달 거리두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현장에서는 지금 행정명령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빨리빨리 전환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실효성이 많이 확보되고 있지 않거든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은 둘째 치고라도 가장 취약한 분들이 지금 있는데, 전번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된 건데, 특히 노숙인 같은 경우에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조사도 안 돼 있고, 대응 체계도 없고, 접종 계획도 없어요. 이게 무슨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피해 보상과 관련된, 피해 보상 같은 게 이미 전 정부에서도 이미 피해 보상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센터로 이제 바꾸기만 했지, 요번에 이유빈 씨 1년 전 사망한 거에 대해서 피해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난 거 총장님 아시죠? 네. 예, 제주도하고 이미 전문가 회의에서 인가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것도 뭐냐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정을 안 했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추진 방향 4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고요. 실제 포장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그 총장님, 제가 진짜 원하는 거 과학적 이익아닙니다. 과학 방향입니다. 제가 이 4가지 근거 지금 아시죠? 4가지 방향 제시하신 거. 그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더 확실하게 좀 패러다임도 바꾸고 국민들의 신뢰를 갖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총장님께서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의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에서 축적된 우리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정책의 계획입니다. 2월 달에 제가 거리두기를 하자고 주장을 했었던 거는 당시에 의료 병상의 대응이 매우 높음으로 상황이 판단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 대응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있고 또한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런 네. 소신의 변화가 결국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소신이 변한 게 아니라는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스긴 접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스긴 접종을 이번에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을 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떠한 법률과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회 자체 운영에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